움직이면서 이제 포인트를 찾는 게, 빨리 찾는 게 이제 관건이죠. 오늘 빼고 낚시가 쉽지 않아. 왔다. 이렇게. 왔다. 자, 왔어요. 와, 좋습니다. 네, 해가 떴네요. 새벽에 이제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멀리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저는 매년 가고 싶었던 곳, 가야 되는 곳, 그런 것을 이제 정해놓고 있다가 겨울 되면 이제 항상 그곳으로 가죠. 베스가 있을 법한 곳, 베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 이런 것들을 이제 고르고 골라가지고 주로 이제 시즌이 끝나는, 토너먼트 시즌이 끝나는 겨울에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즌에는 촬영이다, 토너먼트다, 뭐 테스트다 해서 뭐 굉장히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있게 멀리까지 올 일이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 끝나는 이제 겨울 시즌이 되면 비로소야 이제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되죠. 오늘은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은 처음 가는 곳,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아무런 정보가 없는 곳에 가서 과연 베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고 탐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때가 진짜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저는 미지의 어떤 세계로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 한번 뭐 꽝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한번 베스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이제 제가 베스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남도의 한 하천에 와 있습니다. 이 하천의 하류에는 베스가 있어요. 네, 베스를 확인한 적이 있고, 중류권, 상류권으로 올라오면서 뭐 조행기라든지 뭐 낚시의 흔적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과연 베스가 그러면 이까지 올라왔을까? 아니면 베스가 정말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걸까? 궁금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며 가며 여기는 언젠간 꼭 한번 와봐야지 하면서 하다가 오늘 왔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고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새로운 필드가 개척이 되는 거고, 안 나오면 뭐 없겠거니 하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또 탐사 개척을 하러 가는 거죠. 하류권에 있으면 중류권에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고기가 어디서 유입이 됐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 하천이 있으면 하천에 상류가 있고 하천에 하류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무슨 저수지라든지 이런 데서 발원돼서 쭉 내려가는 하천, 그래서 바다라든지 큰 강과 만나는 그런 하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상류에 저수지에 베스가 있다 하면 상류에도 베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내려온 거니까, 큰 물이 져서 문어미 넘어서 내려온 거니까. 근데 큰 강과 만나는 곳에서 거꾸로 하류에서 올라온 거라면 없을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호가 있거든. 우리나라는 하천에 보호가 엄청 많아요. 이 보호를 베스가 뛰어넘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물론 엄청 큰 물이 져서 큰 장마가 져서 여기가 싹 다 잠길 정도의 장마가 왔다면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가 없으니까,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건 직접 가서 던져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답사, 탐사를 가면 거의 뭐 8알은 꽝입니다. 네. 꽝을 치는데, 거기서 시간을 보낸 것도 이제 쓸데없이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아, 여기는 없다, 아니면 있을 가능성이 다음에 오면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탐사를 합니다. 근데 오늘 겨울인데 바람이 안 불어서 날씨는 나쁘지 않네요. 물론 아침이라서 이게 얼기는 하는데, 가이드가 얼기는 하는데, 저번처럼 눈 내리고 바람은 안 불어서 좀 할만합니다. 그래도. 일단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답사 탐사라는 게 내 생각과는 다르거든요. 와보면 물이 너무 투명하거나 물이 없거나 뭐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동을 해야 돼요. 물론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이나 여기에 자주 와보셨던 분들은 이제 제가 하는 걸 보고 약간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속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이면서 이제 포인트를 찾는 게, 빨리 찾는 게 이제 관건이죠. 또 그 찾아다니면 또 재미가 있어요, 또 보면. 탐사하던 데서 내려와서 또 보니까 여기는 수심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중간중간에 수초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베스들이 있다면 저런 데 붙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 중앙에 이렇게 보로 막혀 있기 때문에 물 흐름도 많이 없어서 저런 것을 기억해 놨다가 근데 수심이 안 나와. 커브에 혹시 와, 물이 얼음장이다, 얼음장. 하긴 중부지방은 지금 물이 얼었으니까, 이게 남부지방이라 해도 물이 따뜻하지는 않겠죠. 어렵다. 낚시가 쉽지 않아. 왔다. 오케이. 오케이. 자, 탐사하던 도중에 언밸런스 브리딩의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겨울 베스. 여기가 지금 보니까 이끼가 정말 많이 껴있는 걸로 봐서는 원래 물이 이렇게 흐르는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가뭄이다 보니까 물이 좀 많이 내려갔는데, 그래서 더 빨리 추워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수위가 너무 낮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와, 이 베스가 지금 얼음장이에요, 얼음장. 엄청나게 차가워요. 그렇지만 그래도 돌틈이나 어떤 수초 사이에 딱 붙어 있었나 봅니다. 탐사를 하다가 이렇게 고기를 만나면, 뜻밖의 이런 베스를 만나면 정말로 기분이 좋죠. 아니요, 전혀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온이 너무 차요. 예, 너무 찼고 지금 얼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서 생각보다 고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물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언밸런스 프리릭으로 탁탁탁탁 읽어오다가 뭔가 꾹 하고 움직이길래 챘더니 베스였네요. 예. 여기가 지금 이제 보로 돼 있고 이 위쪽으로, 그럼 여기서 잡혔다면 이 위쪽으로는 지금 베스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네요. 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많이 올라와 있네. 그러면 저 위쪽으로도 다 수심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은 포인트가 된다는 뜻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위쪽으로도 한번 탐사를 해보죠. 네. 이런 식으로 탐사를 하면서 뜻밖의 그런 입질이 툭 들어오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입질이 들어오면 진짜 기분이 좋죠. 물론 여기를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동네 주민들은 그 뭐 베스 들어간 지 오래됐는데 뭘 와서 호들갑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처음 찾는 외지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거의 조인기가 없죠.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여기는 조인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았을 때는 진짜 희열이 느껴집니다. 물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왜 그 또 포인트 뭐 공개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다, 내가 거기서는. 낚싯대다. 물속에 들어가는데? 장화를 갖고 왔구나. 장화를. 과연 개체수가 얼만큼 있느냐가 문제인데, 엄청 많은 건지 아니면 적은 건지 모르겠네. 여기는 자연하천 같네요. 예전부터 있던 자연하천 같습니다. 근데 이 볼을 만들면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하상이나 주변부가 옛날에 또 있던 자연하천 같아요. 일단 여기가 베스가 있다는 건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하다가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여기가 생각보다 프레셔가 있네요. 그래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새로운 곳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좋은 포인트를 발견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왔다. 네, 맞아요. 이게 뭔 고기인지 이렇게 있어요. 몸빵인가? 아니면 이게 다른 고기인가? 몸빵인가? 됐는데 몸빵이고. 아이고 미안해 배스한테 꼬리에 걸렸어. 미안해. 미안하다. 진짜 이상하게 힘을 쓴다 그랬다. 지금 괜찮은데 꼬리에 걸렸습니다.
아유, 미안하다. 빨리 빼줄게. 자, 이거는 프리리그도 아니고, 뭐, 아니고, 아무튼, 꼬리에 좀 걸려서 나왔는데, 그래도 여기 베스가 꽤 많은 개체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야, 이 겨울에도 베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우, 사이즈도 좋아. 얘는 채색이 엄청 좋죠. 예. 이 맑고, 수심이 얕으면서 맑고, 간게, 그리고 특히 차가운 곳에 있을 때는 이 파마크가 굉장히 진하게 변하는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간게에서 파마크가 겨울인데 아직 진하지 않다라면 차가운 물 속에 아직 조금 적응이 덜 됐다. 대신에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거는 차가운 물 속에 대부분 다 적응이 돼서 먹이 섭취도 정상적으로 하는 그런 개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40 초반. 어우, 이거는 이제 제수발이죠. 입질은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입질은 꾹 끌고 들어가는 게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근처에 있다가 정확하게 이게 근처에 떨어졌나 보죠, 채비가. 그래가지고 걸렸나 봐요. 아무튼 고기는 한 마리 나왔습니다. 딴 데 가야 되는데 조금만, 고기 나오니까 조금만 대고. 꼬리에 걸려 나올 정도면 개체수가 많은 거 아니에요? 확률이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제가 고기가 있는 곳에 제 채비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확률도 있죠. 바로 머리 위에 떨어진 거야. 이렇게 제가 겨울에 조금 한적할 때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가보고 싶었던 곳, 베스가 있을 만한 곳을 탐사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시즌이 되면 다시 한번 가보는 거죠. 그게 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자산이 되면서 이제 촬영할 때도 그 장소를 찾아가고, 뭐 질 나갈 때도 한 번씩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프로입니다. 프로가 딴 게 없어요. 여러분은 프로를, 어떤 사람이 프로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봤을 때 저는 프로 선수란 토너먼트에서 뭐 멋진 배 타고 뭐 온갖 기교를 부리면서 멋있게, 뭐 옷도 멋있게 입고 하는, 그게 프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프로 낚시인은 모든 낚시인의 길잡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 철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프로 대회는 안동에서만 열리지만, 저는 안동을 대회 때 빼고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성적을 올리려면 안동에 자주 가야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간 많이 뛰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프로는 안동에서 좋은 성적, 안동만 가서 안동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게 프로 선수가 아니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거기서 느끼는 많은 감정, 거기서 습득한 많은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모르는 사람들, 느끼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루어 낚시의 길잡이죠.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프로 선수는 먼저 루어도 새로 나온 것도 많이 써보고, 그 최신 트렌드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환경을 가진 곳을 다양하게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느꼈던 거를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결합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 그게 프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겨울 때 항상 못 갔던 곳, 가보고 싶었던 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하게 낚시를 해보고,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어떤 곳이 어떠한 곳이면 좋은지 그런 것도 익히고 배우고 해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시 환원하는 겁니다. 프로는 그거예요. 그게 프로입니다.
우와, 여기 고기 개체수가 많구나. 오케이. 야, 좋은 포인트를 찾은 것 같습니다. 언밸런스 프리릭으로 타닥타닥 바닥을 읽어보니까 또 고기가 나왔네. 좋네요. 포인트가 괜찮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시즌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오히려 겨울에 더 좋아지는 포인트일 수도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다음에 좀 봄에 와서 낚시를 하면 해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겨울인데 따박따박 잘 나옵니다. 저 아까 꼬리 걸렸던 그 자리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완전 갖다 붙여서 먹었고 이건 중앙에서 먹었어요. 원래 강중앙은 고기가 잘 안 붙습니다, 유속 때문에. 근데 이게 보가 생기고 해서 물이 약간 정체되면 물 중앙에 포인트가 하나씩 생기게 되고 거기에 이제 고기들이 붙죠. 주로 이제 수초들이나 아니면 장마 때 떠내려온 어떤 큰 나무들 이런 것들이 물 중앙에 붙게 되면 고기들도 붙어요. 정상적인 강에서는 유속 때문에 중앙에 잘 안 붙습니다, 고기들이. 근데 여기는 입질이 지금 중앙에서 물 중앙에서 들어오는 걸 보면 유속이 생각보다 약하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겨울이니까 이 언밸런스 프리리그가 약간 좋긴 하네요. 예. 오늘은 훅센 미스 하나도 없이 그냥 막 걸리면 막 그대로 그냥. 아니 왜 그 편집 안 하시고 제가 편집해달라 했잖아요, 그 놓치는 거를. 예. 그 다 가감 없이 다 내셔가지고 몇 개 허챔질하는 거 몇 개 더 자르신 거죠? 고맙습니다. 고기들이 바닥에 배를 딱 깔고 왔다. 오케이. 야, 굉장히 잘 나오네요. 아, 이거는 여기 거머리가 붙었습니다. 예, 거머리가 붙어 있네요. 떼죽에서 거머리에게 피 빨리고 있던 베스를 제가 구해줬습니다. 적응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 시기 때 겨울 낚시는 딱 두 가지예요. 극과 극. 완전 수심이 얕고 면적이 작은 곳으로 가서 거기 있는 고기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괴롭히거나 아니면 엄청 크고 면적은 크고 수심도 깊고 한 대형댐, 대형 강계 같은 데 가서 소복하게 모여있는 고기들을 잡아내거나. 한 20년 전에 제가 베스 처음 할 때 베스 동면설이 있었죠. 예. 겨울을 나기 위해 가을에 엄청나게 먹는 무슨 곰도 아니고 베스 동면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왔다. 막스푼. 오케이. 확실히 겨울은 겨울인가 보네요. 네. 막스푼에서 거의 안 납니다. 여러분, 저번 에피소드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 눈보라에 저 크베이터로 잡아내던 명장면. 예, 그때 저희가 밝히지 않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저하고 감독님하고 여기는 무조건 막스푼 각이다. 막스푼 갖고 왔어요? 차에 없는 거.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그 촬영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바로 쇼핑몰로 스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써보니까 고기가 나오네요. 역시 겨울엔 스푼이야. 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빅소드 B3 682 미디움 R 버전입니다. 이 새로 나온 이 B3에는 R 버전들이 좀 보이는데요. 그리고 X 버전이 있습니다. X 버전은 말 그대로 제가 많이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패스트한 웜 낚시에 맞는 거고, 이 R 버전은 레귤러에서 따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휘어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특히 S2 글래스라고 글라스 소재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로드이기 때문에 끈기도 굉장히 좋고 휘임새도 좋아서 리트리브 해서 그냥 감아들이는 루어나 액션을 이렇게 주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무빙 루어들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글라스가 조금 무거운 소재였다면 JS 컴퍼니에서는 이제 S2 글라스라고 해서 굉장히 가볍고도 질긴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냈죠. 이 682MR 같은 경우에는 스푼을 제가 쓰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크랭크 베이트라든지 조그마한 스피너 베이트도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푼이라든지 겨울 같으면 메탈 바이브 같은 것들을 사용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왔다. 스푼에도 고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추운 겨울에 스푼을 이용해서 연거푸 뱃살을 낚아내고 있습니다. 이 스푼 같은 경우에는 루어 낚시가 탄생하게 된 이유이자 루어 낚시의 가장 근본이죠. 이 스푼을 밥 먹다가 물에 떨어뜨렸더니 송어가 따라와서 물더라. 송어가 그걸 번쩍거리면서 떨어지는 걸 보고 물더라는 걸 보고 만들어낸 게 가짜 미끼의 시초입니다. 그게 바로 스푼이죠. 말 그대로 숟가락. 이 스푼은 사실 사시사철 다 먹힙니다. 겨울에만 먹히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다 먹히는데, 겨울에는 특히 더 다른 루어들에 비해 고기들의 입질이 많죠. 그 이유는 이 스푼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이 움직임, 그리고 그 불규칙적인 움직임에서 나오는 번쩍임, 플래싱과 어떤 예측하지 못한 움직임, 이것들이 막 섞여 가지고 베스들에게 정상적인 입질이라기보다는 따라와서 반사적으로 때리는 그런 입질
많기 때문에 활성도가 극히 떨어져 있는 베스에게 반사적으로 입질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좋은 루어가 되는 거죠. 어떠한 일정한 리듬이나 일정한 파동을 가지고 쭉 앞으로 지나가는 루어는 베스가 이제 반응이 없다가,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니까 다른 때보다는 스트라이크 존, 움직여서 먹는 스트라이크 존이 좀 좁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일정한 파동과 리듬을 가지고 가는 루어에게는 반응이 약간 소극적인 거에 반해, 쉽게 말해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면서 물속에서 반사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면 베스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반사적으로 확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푼이 겨울에 좋은 루어가 되는 겁니다. 방금 또 입질했어. 腾하고. 일단 고기가 바닥에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서 바닥을 일단 찍고 바닥을 스치면서 천천히 감습니다. 그러면 왔어요. 와, 좋습니다. 힘도 좋고 사이즈도 괜찮아. 오늘 진짜 좋은 포인트 찾은 것 같아. 야,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스푼이 이렇게 막 나오다니. 자, 오늘 정말 베스가 과연 있을까, 있으면 얼마만큼 올라왔을까 궁금했던 그런 포인트를 제가 찾아왔는데, 생각 외로 고기가 많이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10%의 대박이 오늘 온 것 같습니다. 주로는 언밸런스 프리디그, 그리고 스푼, 일명 곰보 스푼, 막 스푼이라고 하는 스푼인데요. 야,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하는 거 보니 개체수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 시즌 정말 날씨 좋을 때 한번 와서 재밌게 낚시 한번 하고 싶은 포인트를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위성지도나 이런 걸 보시면서 남들이 가지 않았던 곳, 그런 것을 한번 찾아서 가보십시오. 이런 대박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